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민입니다.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2,400 초반에서 후반을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미국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갈등이 변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찾아 무역 전쟁에 관한 협상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15일 중국 수입품 목록을 확정하고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인상을 발효할 것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지수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지만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늦어지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조심스러운 통화정책이 예상되는 만큼 부정적인 요인만은 아니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증권사들은 이번 주 중국발 수혜 종목들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농심과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호텔신라가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은 중국 관련 실적이 나아질 거라면서 농심을 추천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미약품 등 일부 바이오주도 추천 종목 리스트에 이름 올렸습니다. KB증권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일부 우려가 해소됐다는 평가와 함께 주가 측면에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혜민 앵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혜민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국내 증시 어떻게 장 마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철강 관세로 무역 긴장감에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 2,430선을 회복했습니다. 5월 수출지표 호조의 코스피 지수가 전날 미국 뉴욕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지수는 전장보다 0.14% 내린 2,419.63으로 출발한 뒤 혼조세를 보이다 외인 매수세의 탄력을 받아 상승세를 굳혀갔습니다. 한국의 5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13.5% 증가하는 등 호조세를 보인 것도 투자 심리 개선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5월 수출이 509억 8천만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고 이는 역대 5위의 수출 실적입니다. 이날 외국인이 홀로 2,389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개인은 1,315억 원, 기관은 1,23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0.66% 상승하면서 2,438.96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이날 879.61로 장을 출발한 뒤 장중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장중 외국인에 이어 기관까지 매수 확대에 가세하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이날 외국인은 565억 원, 기관은 321억 원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개인이 736억 원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0.4% 뛴 883.2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업종의 상승이 눈에 띄었으며 의약품, 전기전자 등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비금속 광물, 건설업 등의 업종은 상대적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도 통신업, 운수장비, 섬유의복 등의 업종이 동반 상승했으며 종이목재, 기계, 철강 및 금속 등의 업종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18% 오른 51,300원에 마감했으며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중 12개 종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3.9% 오른 226,500원을 기록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LG건강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은 하락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업종별 마감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장비, 정보기기, 의료, 정밀기기, 유통, 제약, 인터넷, 음식료, 담배, 소프트웨어, 화학 등이 강세열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금융, 종이목재, 디지털 콘텐츠, 비금속 건설 등은 약세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스튜디오 드래곤, 신라젠, 나노스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CJ E&M, 바이로메드, HAB, 펄어비스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삼성전기, 셀트리온 순으로 물량 담았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 SDI, LG 이노텍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SK하이닉스, 삼성엔지니어링, 한국전력 순으로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LG전자, 현대건설, 삼성전자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바이로메드, 셀트리온 헬스케어, 메디톡스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PNT, SM 순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데아TI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펄어비스, HAB, W게임즈 순으로 순매도했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간밤 국제 유가와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런던 거래소에서 유통된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보다 배럴당 0.77달러 낮아진 76.79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전일 대비 배럴당 0.34달러 하락한 75.11달러를 보였습니다. 이날 유가는 미국 내 원유 시추기수 증가와 달러화 강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6월 1일 기준 미국 원유 시추기수는 861기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개선 소식 또한 유가 하락 제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WTI는 1.83% 하락한 65.81달러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뉴욕 증시는 5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월 고용 보고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것인데요. 미국의 5월 취업자 수는 22만 3천 명으로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3.8%를 기록하며 200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도 전월 대비 0.3% 오른 모습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우려도 완화되면서 시장 상승을 도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지난 3월 총선 이후 3개월 만에 주세페 콘테 총리가 공식 취임하며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면담한 이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증시 하락을 주도한 무역전쟁 공포는 고용지표 등 호재들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9% 상승하면서 24,635.21포인트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은 1.51% 오른 7,554.33포인트에 마지막으로 스탠다드&푸어스 500지수는 1.08% 상승하면서 2,734.62포인트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현지 시간으로 1일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정치 불안이 진정 국면으로 돌입하면서부터인데요. 약 3개월간 무정부 상태를 이어가며 전국 불안을 드러냈던 이탈리아에서 극우 포퓰리즘 세력 간 공동정부 구성의 전격 합의,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된 것이 증시 상승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영국부터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31% 상승했습니다. 7,701.77포인트로 종가 기록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는 1.24% 상승한 5,465.53포인트에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5% 상승하면서 12,724.27포인트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장 오늘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현재 전일 대비 5.19% 상승한 2,444.15포인트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51% 상승해 888.73포인트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종목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전일 대비 700원 떨어진 56,6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현대차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500원 내린 139,5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은 포스코입니다. 전일 대비 6,500원 상승한 346,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0.22% 상승해 500원 오른 227,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롯데지주입니다. 전일 대비 900원 올랐습니다. 59,1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롯데칠성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2,000원 올랐습니다. 160만 3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500원 떨어진 현재는 34만 5,500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리온홀딩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수 변동 없이 24,1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CJ 오쇼핑인데요. 전일 대비 1,400원 오른 22만 5천원 선에서 거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파라다이스입니다. 전일 대비 50원 올랐습니다. 현재 19,450원 선에서 장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 반도체입니다. 전일 대비 250원 오른 275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SM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0원 올랐습니다. 현재 42,200원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이는 종목 포스코 ICT입니다. 현재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지수 변동 없이 6,970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동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일 대비 150원 오른 25,9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CJ ENN입니다. 전일 대비 100원 올랐습니다. 94,000원 선에서 장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GS 홈쇼핑입니다. 400원 내린 17만 2,4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위메이드는 현재 500원 오른 54,000원 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시대는 현재 31,000원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2018년 6월 4일 월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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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이를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무역 분쟁 우려로 약보합 개장한 코스피는 등락을 반복하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상승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5.95포인트 오른 2,438.9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음식료품과 의약품이 각각 2.35%, 2.4% 올랐으며 화학과 철강금속, 전기전자, 운송장비, 유통업 등이 상승했습니다.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이 각각 2.08%, 2.72% 내린 가운데 기계와 의료정밀, 증권 등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수에 1.18% 오른 5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2.14% 내린 91,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이 3.01% 올랐으며 전일 3차 감리위원회를 마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79%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대차가 0.72% 오른 가운데 현대모비스가 3.9% 상승했습니다. 네이버가 1.64% 올라 68만 원을 기록했으며 KB금융, LG생활건강, 신한지주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LG화학과 삼성물산, 한국전력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가 LCD TV 가격 하락에 따른 2분기 실적 하향 조정 분석에 4.75% 내렸습니다. 삼성 SDS와 삼성 SDI가 각각 6.16%, 4.24% 상승했습니다. 호텔신라가 3.23% 올라 12만 8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호텔 신라는 장중 12만 9,500원을 기록하며 52주 신고가를 또 경신했습니다. 신세계도 1.37% 오른 44만 5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전일 인천공항공사는 T1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차를 완료하고 신세계 DF와 호텔 신라를 복수 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중국 국저에너지 화공 집단의 ABCP가 채무 불이행을 맞은 가운데 이 자산을 500억 원 상당 보유한 현대차 투자증권이 한때 1,05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나흘 연속 하락세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415개, 그리고 408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4흘 연속 오르며 880대 안착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56포인트 상승한 883.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종합과 오락문화, 인터넷, 통신 장비 등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서비스 등이 내렸습니다. 비금속과 건설이 각각 3.14%, 3.15% 밀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8% 오른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1.82% 내렸습니다. 신라젠과 메디톡스, 나노스 등이 상승했고요. HLB, 바이로메드, CJ ENM, 셀트리온 제약 등이 하락했습니다.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가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약품 비즈니스 행사 바이오 USA에서 소개된다는 소식에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이 각각 6.47%, 18.4% 상승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반기 신작 기대감에 2.51% 상승했습니다. 현대사료가 상장 첫날 상한가를 보였습니다. 현대사료는 공모가 6,600원의 2배인 13,200원에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3,950원 상승한 17,1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화성밸브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가스관 연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 제파로스펙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보였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662개 종목이 상승했고 505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2.7원 내린 1,075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아이리버입니다. 아이리버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에서 빌보드 1위를 한 방탄소년단이 음원 공급 수혜 기대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과거 MP3 플레이어 기업이었던 아이리버는 지난 1월 모회사인 SK텔레콤이 SM, JYP,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3사와 음원 유통 협약을 체결하면서 컨텐츠 회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 성장한 289억 원을 달성했지만 영업적자는 지속됐습니다. 영업적자가 지속된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리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이리버 현재 전일 대비 2.86%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1,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화성밸브입니다. 화성밸브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이 가스관 연결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가스공사 실무진은 지난달 15일에서 18일 사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해 가스프롬 직원들과 남북러 PNG 사업 추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스관 연결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성밸브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성밸브 전일 대비 2.01% 내려줍니다. 현재가 12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하반기 큰 폭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1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KTB투자증권은 스튜디오 드래곤이 예상보다 더욱 가파른 성장 곡선을 보여주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글로벌 OTT향 오리지널 드라마 제작 매출도 실적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기대치의 미흡한 실적을 예상했지만 하반기부터 계단식으로 증가할 매출 증가세를 기대하면 주가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스튜디오 드래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전일 대비 2.72% 상승했고요. 현재 11만 3,4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신사업 성장세 반등 전망에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네이버에 대한 기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최근 주가 하락의 원인은 투자와 규제 관련 우려 등 때문이라며 투자의 실마리는 라인 신사업이 성장 변수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벤트는 오는 28일 개최 예정인 라인 컨퍼런스인데 신사업 관련 이슈의 성격이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요. 컨퍼런스 주요 발표 주제는 라인 메신저의 스마트 포털 비전, 그리고 3대 전략 사업의 계획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전일 대비 0.74%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6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함께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혼조세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을 비롯해 캐나다와 멕시코 등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들 역시 보복 관세 조치를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다소 얼어붙었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30.47포인트 내리면서 22,171.3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시장 전체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계감이 꾸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은 대만 마감 동향입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 대비 74.12포인트 올라주면서 1949.0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상승 개장했던 가권 지수는 장 내내 꾸준히 오름폭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0.34포인트 내린 3075.1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하락했던 전거래일 장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전일 대비 6.36% 상승했습니다. 현재 2445.16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3.13% 상승한 886.4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업종과 종목별로는 또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료 업종이 현재 1.76%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우성사료 종목이 오늘 8.18%가량 올라주면서 8%대 초반에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83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8% 넘게 급등폭 키워가고 있는 우성사료 종목이었습니다. 한편 동원 F&B 종목이 6.61%가량 올라주면서 6%대 중반의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14,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4만 1,5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C 삼립 종목도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95%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깝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6,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2만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농심 종목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3.29%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의 강세 흐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34만 6천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조응 종목도 동반 강세입니다. 2.66%가량 올라주면서 역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1만 7천 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창고 업종이 현재 1.9% 가깝게 상승폭 올려가고 있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실 텐데요. 국보 종목이 오늘 강세입니다. 9.07%가량 올라주면서 9%대 초반까지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2,0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23,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CJ 대한통운도 강세입니다. 6.08%가량 올라주면서 6%대 넘나들고 있습니다. 9,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만 7천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08% 올라주면서 개장했고 현재 역시 6.08%의 상승폭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방 종목이 현재 강세입니다. 4.46%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11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계업종 한번 보겠습니다. 1.94%가량 올라주면서 현재는 2%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코 종목이 현재 3.91%가량 올라주면서 4%대 가깝게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9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두산인프라코어도 오늘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4.31%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의 강세 흐름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우량채 시장에서 훈풍 보여주고 있는 현재 코스피 시장 모습입니다. 한온시스템도 오늘 강세입니다. 3.45%가량 올라주면서 3%대 중반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세 큰 업종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료정밀 업종이 1.08%가량 하락하면서 업종지수의 하락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종목이 내리고 있는 의료정밀 업종입니다. 덴티움 종목이 오늘 약세입니다. 1.6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약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84,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C텍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64%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0.5% 넘게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23,150원의 현재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0.3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51,1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AI 의료 서비스 실시한 삼성전자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0.3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91,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종목 보겠습니다. 1.4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 카카오 종목입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만 6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0.71%가량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역시 상승폭 올려가고 있습니다. 1,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4만 1,5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현대차 종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역시 움직임 지속하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소폭 주가 올랐고요. 33,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는 코스닥 시장 모습입니다. 비금속 업종이 현재 2.1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에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SG가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10.7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1,6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0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산 종목 보겠습니다. 7.56%가량 올라주면서 7%대 중반에 강세 흐름 시현해주고 있는 서산 종목입니다. 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6,3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SCI도 현재 강세입니다. 6.43%가량 올라주면서 6%대 중반에 급등세 역시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4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세노텍 한번 보겠습니다. 3.99%가량 올라주면서 4%에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1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875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업종이 2% 넘게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함께 보실 텐데요.
예스24가 현재 4.35%가량 올라주면서 4%대 중반까지 상승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27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6,2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카페24 종목이 2.6%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강세 흐름 타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한 카페24 종목입니다. 4,5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7만 7,7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하락세 큰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많이 내리고 있는 업종들 한번 볼 텐데요. 종이목재 업종이 5.03%가량, 53%가량 올라주면서 0.5% 가깝게 낙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제지가 오늘 약세입니다. 2.6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95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4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동아기업이 오늘 약세입니다. 0.87%가량 내려주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34,0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삼보판지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0.9%가량 하락하면서 1% 가깝게 하락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90원 정도 주가 내렸고요. 9,96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CJ E&M 종목이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0.89%가량 주가 상승해주면서 1%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8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91,100원을 보여주고 있는 CJ E&M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메디톡스 함께 하겠습니다. 1.16%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장 초반입니다. 현재 9,0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8만 2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한 메디톡스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엠 보겠습니다. 0.12%가량 주가 하락해주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8만 3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겠습니다. 0.49%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0.5% 가깝게 낙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1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3만 3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이 각각 157억 원 그리고 2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반면에 외국인이 163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개인이 294억 원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78억 원 그리고 99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30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07억 원 그리고 15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키움증권에 대한 리포트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견조한 개인 점유율 수혜 기대입니다. 올 2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키움증권입니다. 리포트는 먼저 1분기 실적부터 다시 한번 짚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키움증권의 2018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87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8.7% 증가했고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44.4%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익이 증가한 이유는 거래대금 상승으로 위탁 매매 수수료 수익이 701억 원으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8% 그리고 80.7%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IB 및 홀세일 영업 수지도 각각 150억 원과 12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각각 39%, 215% 늘었고 자회사들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기 때문이라고 짚어줬습니다. 이어서 2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키움증권의 2018년 2분기 당기순이익은 85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는 17.9%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를 예상하는 이유도 짚어줬습니다. 연결 기준으로 자회사 관련 수익에서 일회성 이익을 감안했기 때문이고요. 전반적으로 일평균 거래대금은 13조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기존 예상보다 전분기 대비 8.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리포트는 키움증권의 2분기 실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짚어줬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국내 기준금리의 인상 연기에 따른 투자 심리의 회복으로 개인 매수 및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키움증권의 경우 개인 점유율이 24에서 25% 수준에서 안정적인 수탁수수료 수익 시현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신용장구 및 고객 예탁금이 역사적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키움증권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15만 원 유지했습니다. 또한 업종 내 탑픽까지 제시해줬는데요. 업종 내 탑픽 유지한 이유까지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온라인 위탁 매매 점유율을 바탕으로 향후 리테일 부분의 경쟁력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최근에 개인 매매 증가로 2018년 2분기에 견조한 수수료 수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회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통해 수익 개선을 가시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올 2분기에도 경쟁력 이어가면서 이익은 견조할 것으로 보이는 키움증권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키움증권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 현재 전일 대비 1.2% 하락한 123만 3,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키움증권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에셋대우에서 제시한 네이버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6월 핵심 이벤트 집중 그리고 반등 가능성입니다. 리포트는 최근 1년 사이의 네이버의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제시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의 주가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된 요인은 1분기 실적이 투자성 비용 집행으로 인해 감소한 것과 인터넷 뉴스데글과 관련된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네이버의 1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고성장했으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2% 그리고 27% 감소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은 일본 자회사 라인의 신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용 증가였는데요. 라인은 1월 라인 파이낸셜을 설립해 핀테크 사업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뉴스데글 관련 이슈는 4월 중순 드루킹 일당의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 조작 사건이 촉발시켰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으로서 야당의 포털 개선 법안 발의와 드루킹 특검법 국회 통과 등이 진행됐고 대표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에 대한 공세도 거센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신사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대표적인 이벤트는 6월 28일에 개최 예정인 라인 컨퍼런스입니다. 신사업 관련 이슈의 성격이 해당 이벤트를 기점으로 전환될 가능성 높다고 리포트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인의 투자 및 신사업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요. 연례 컨퍼런스를 앞두고 1년의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월 핀테크 전문 자회사 라인파이낸셜 설립과 대만 아이패스 지분 투자, 그리고 3월에 라인페이 QR코드 결제 및 메신저의 원래 탭 추가, 그리고 4월 블록체인 자회사 언블락 등이 설립 등이 있었습니다. 6월 1일에는 노무라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라인증권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라인 컨퍼런스의 주요 발표 주제까지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라인 메신저의 스마트 포털 비전, 그리고 3대 전략 사업인 핀테크와 AI, 그리고 커머스의 사업 계획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핵심 수익원인 광고 사업을 강화하고 현재 비용 집행이 집중이 되고 있는 핀테크 사업 관련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라인은 기존의 비용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주로 부각이 됐다면 컨퍼런스 개최를 기점으로 성장 전략과 수익화 방안 등 매출 관련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슈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어줬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이벤트로서 6월 13일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촉발됐던 인터넷 포털 뉴스 댓글 관련 이슈는 결국 지방선거 시즌과 밀접하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네이버는 2분기에 2회에 걸쳐서 대응 방안을 발표했고요. 관련 조치를 이미 5월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3분기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의 전면 개편을 통해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개편 방안은 PC 시대부터 트래픽 모객 역할을 해왔던 뉴스 콘텐츠보다는 모바일 및 AI 시대에 맞는 추천 콘텐츠와 커머스, 그리고 동영상 등을 좀 더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실적 측면에서 2분기는 계절성이 호전되는 시기라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투자 및 규제 관련 악재는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미 됐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6월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는 주가의 진정과 반등을 도울 전망이라고 리포트는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줬습니다. 네, 올해 6월에 예정된 주요 이벤트로 앞으로 실적 회복세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네이버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현재 전일 대비 0.74% 상승한 68만 5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내놓은 NHN벅스 종목 리포트입니다. 2018년 투자 회수기라는 제목입니다. 최근 2년간의 프로모션 기간을 마치고 본격적인 이익 개선 구간에 접어든 NHN벅스입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벅스는 2015년 말부터 니나노 클럽 프로모션을 진행해왔습니다. 프로모션에 따른 ARPU 할인율은 매우 커 2016년과 2017년 영업적자 각각 42억 원과 60억 원을 기록했으나 결과적으로 유료 가입자는 2015년 40만 명에서 현재 80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2월을 끝으로 프로모션은 종료됐습니다. ARPU 할인 기간이 끝나 유료 가입자 모두 정상가에 진입했다는 뜻과 같은데요. 그 결과 이미 1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지만 ARPU 할인 매출이 차감이 정상화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급 수수료가 전년 대비 12% 감소했고 광고 선전비도 1억 원이 채 안 될 정도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올해는 유료 가입자인 락인과 그리고 음원 상품 가격의 정상화, 그리고 1분기 적자 자회사였던 그루버스의 매각 절차를 통한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분기부터는 소속 가수인 황치열이 컴백을 하면서 B2B 매출도 늘어날 전망이고요. 황치열은 중국이 재개가 되면 다시 바빠질 가수 중에 하나라고 리포트는 제시해줬습니다. 따라서 벅스도 타 음원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AI 스피커와 스마트 냉장고, 그리고 스마트 TV 등 음원 판매처의 확대로 수혜를 입는 동시에 유튜브 프리미엄 등 해외 음원 플랫폼에 적극적인 한국 진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좋은 투자 의견 제시해줬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가의 투자기에서 벗어나 올해는 본격적인 본업의 수익 회수기가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는 전망인데요. 현재는 네이버 클로바 AI 스피커에만 탑재가 되어 있지만 향후 다양한 파트너사의 협력 및 확대할 가능성도 많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또한 현 주가는 매력적인 영역이라고 투자 의견까지 제시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올해 수익성 개선의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전망되는 NHN벅스였습니다. 오늘 어떤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NHN벅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NHN벅스 전일 대비 0.2% 빨간불 켜지고 있고요. 현재 9,94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NHN벅스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입니다. 역시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한 현대리바트 종목 관련 리포트입니다. 아쉬움은 있지만 영업 상황은 좋다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다소 아쉬운 실적 거뒀던 현대리바트 종목인데요. 올해는 어떤 전망 보여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현대리바트의 1분기 실적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아쉬운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액의 경우 B2B 물량 증가와 B2C 가구 안정적 성장 그리고 합병 시너지로 인해 현대리바트 추정치에 부합하는 고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 대비 5.2% 역성장한 103억 원을 달성하면서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의 경우 합병사업부 매출액을 감안하면 약 23.8% 성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빌트인 가구 물량 확대와 주방용 가구 성장이 고르게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긍정적인 영업 환경에도 영업이익이 감소했던 이유는 광고 선전비 집행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주방용 가구 인력 충원에 대한 인건비 부담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현대리바트의 분기 영업이익이 109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익 성장을 이루어내기란 쉽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펀더멘털 회복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다소 아쉽지만 2분기에 영업 개선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까지 짚어줬는데요. 1분기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로 인한 이사 수요의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먼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빌트인 가구 공급 증가와 세 번째로 인테리어 제휴점 확대로 인한 주방용 가구의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에는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 고정비에 대한 부담이 낮아지고요. 법인사업부의 이익 기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고 선전비 비용 감소로 인해 이익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리바트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401억 원 그리고 152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포트는 현대리바트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줬고요. 목표 주가 3만 5천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조정되면서 목표 주가는 하향했지만 2분기부터 실적 성장 전망에 따라 긍정적인 시각 제시한다는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소 아쉬웠던 1분기 실적을 딛고 2분기에는 이익 성장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대리바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리바트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리바트 현재 전일 대비 0.66% 하락한 22,55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현대리바트 현재가였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리바트 종목에 대한 리포트 끝으로 오늘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4일 SM에 대해 올해 해외 공연이 가능한 아티스트 라인업이 역대급으로 강해지면서 공연 확대로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5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SM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71% 좁은 하락폭 보이면서 300원 내린 41,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SMCNC도 2분기부터 광고 사업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큰 폭의 실적 개선이 기대되며 키스트와 FNC 에드컬처 인수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하반기 주요 관전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SM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반기 NCT 중국팀의 데뷔, 중국향 콘텐츠 제작 등을 시작으로 중국 사업이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한한령 이후 축소된 중국 매출의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중국 공연도 재개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은 4일 신세계에 대해 하반기에 면세점 사업자로서 행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 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계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22% 하락폭 보이면서 1,000원 내린 44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신세계 면세점 사업부인 신세계 DF가
1분기 영업이익 236억 원을 기록하며 개선된 수익성을 보여줬다며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인천공항 T2 DF3에 이어 하반기에는 조선호텔 면세사업부와의 합병과 7, 8월에 오픈 예정돼 있는 강남점이 있어 면세점 사업자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2분기는 신세계 DF 인센티브 지급, 동대구 감가상각비 추가 등으로 인해 기저가 낮다며 현재는 해당 자회사들의 손익 개선이 이루어진 단계인 만큼 큰 폭의 영업이익이 기대된다며 신세계의 2분기 순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 1,470억 원과 814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화학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4일 LG화학에 대해 그동안 주가를 짓눌렀던 화학 시황의 회복 신호가 보인다면서도 목표 주가를 기존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소폭 내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이 시각 시세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LG화학 시세 상황입니다. 현재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2.97% 상승해 만원 오른 34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의 주가는 화학 시황이 3월 이후 둔화되면서 조정을 받았다며 배터리 모멘텀이 최근 다소 회복되면서 동종 배터리 업체의 주가는 상승했지만 LG화학은 화학 시황이 지속적으로 둔화되며 부진한 주가 흐름이 지속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화학 시황에서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급증했던 중국 모노에틸렌 글리콜, 즉 MEG 재고가 감소하고 있고 MEG를 비롯해 스티렌 모노머와 부타디엔 등의 스프레드가 반등하고 있어서인데요. 연구원은 배터리 모멘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 3세대 수주 확대, 배터리 부문의 흑자 전환 등으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 부문의 경우 오는 2020년에는 전체 영업이익의 20%를 차지하고 이후 더 빠른 성장이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인크로스입니다. 대신증권은 인크로스에 대해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양호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와 목표 주가 38,000원은 유지했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인크로스 현재가입니다. 현재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전일 대비 2.72% 상승해 800원 오른 32,2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4일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51억 원, 영업이익은 37% 늘어난 14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기존 광고주 물량을 확대하고 영업력을 키워 신규 광고주를 유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는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관련 물량을 확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한 11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5% 늘어난 35억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대신증권 연구원은 월드컵 개막 시점이 다가올수록 관련 마케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지난달 29일에는 아프리카 TV에서 러시아 월드컵 정경기 생중계를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플랫폼과 지상파 간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높다며 월드컵 중계권료를 재판매하는 지상파 방송국과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플랫폼 간의 니즈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혹여 지상파와의 생중계 협상이 불발돼도 광고가 붙을 수 있는 스포츠 하이라이트 영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요가 크고 공식 후원사를 통한 광고 물량을 확보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습니다. 연구원은 상반기에는 업종 내 두드러지는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실적 부담이 없다면서 하반기에는 게임 관련 영업 경쟁력을 키워 신규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시각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률 높은 종목들 순으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국보입니다. 국보 현재 2거래 연속 상승세에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6,450원 오른 27,950원 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웰바이오텍입니다. 웰바이오텍 역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1,620원 올랐고요. 현재가 7,02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동방입니다. 전일 대비 21%대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35원 선 오른 2,455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전일 대비 15.51% 상승해 33,500원 오른 24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성사료입니다. 전일 대비 11.99%, 약 12%대 성장률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3,9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순서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부산산업입니다. 전일 대비 9.51% 하락폭 보이면서 22,500원 떨어진 21만 4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현대시멘트입니다. 이 거래의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8.72% 하락해 6,700원 떨어진 7만 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화투자증권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6.77% 하락해 195원 떨어진 2,7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상승률 높은 종목들 볼 텐데요. MPK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의 연속 상승세인데요. 전일 대비 915원 오른 3,96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현대사료 역시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2거래의 연속 상승세에 5,100원 오른 현재가 22,2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세니트입니다. 전일 대비 25.40% 좋은 상승폭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3,1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코스닥에서 하락률 높은 종목들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키이스트인데요. 전일 대비 15.42% 하락해 635원 떨어진 3,515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UST 살펴보겠습니다. 5거래의 연속 하락세인데요. 현재 10.94% 하락해 1,450원 떨어진 11,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이는 종목 리드입니다. 전일 대비 9.71% 하락폭 보이면서 360원 떨어진 3,4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시작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리포트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반전의 신호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의 리포트 제시해준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6월의 두 번째 장이 열렸습니다. 리포트는 6월 국내 시장 전망 자세히 제시해줬습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시장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점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구조적 취약성 덕분에 외부 변수를 항상 고민해야 하는 것은 국내 투자자들의 숙명과도 같은데요. 터키와 아르헨티나 등에서 불거지고 있는 신흥시장 통화 위기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이슈 등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주목할 것은 일련의 대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경감한 국내 증시의 변동성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관찰되던 증시 급락이 부재함은 물론이고 금융거래의 메인 시장인 환율에서도 여타 비교 그룹 대비 낮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 국면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6월 실적 전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리포트는 이 같은 국내의 안정적 흐름 배경을 한번 설명해 줬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과 경상수지의 흑자 지속으로 대외 건전성이 굳건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호황으로 촉발됐던 대형 IT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가시적이라는 점인데요. 세 번째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호적 기류가 재차 부각이 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자리하고 있다는 현재 글로벌 시장의 분석입니다. 특히 여타 신흥국 통화의 불안과 달리 우리 원화의 가치는 다양한 절상 요인을 현재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자산에 대한 매력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다양한 국가가 현재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에서 전략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월 한 달간 프리미엄이 부각될 가능성 높다고 판단된다고 리포트는 짚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반전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6월이 될 전망이라고 오늘 6월 전망을 긍정적으로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 외부 환경 속에서 국내 증시는 안정적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의 통화 위기나 북미 정상회담 등 상황을 신중히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오후장 흐름과 함께 증시온에어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